자, 여러분 교재 마케팅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이 상품의 흐름 자체를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쉽게 많이 들어보는 용어인데 이 마케팅을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의미의 환경도 있지만은 이 좁은 의미의 환경, 특히 뭐 정부 같은 건 규제를 하잖아요. 또 공급업자라든지 이런 환경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환경 하에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를 하죠. 자, 시험 문제는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 자, 전략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시장, 점유란 게 있고, 그리고 또 고객, 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시장 점유, 시장을 점유하니까 요거는 누구냐면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 자, 공급자가 중시하는 전략인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자, 이런 마케팅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장이 표적 시장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주는 시장인데, 자, 이 표적 시장을 선점은 뭐죠? 미리 점한다. 선점하고, 자,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그리고 틈새 시장을 점유를 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순서로 가면 돼요. 자, S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 앞에 S자를 따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 세분화 전략. 예? 자, 여러분 전체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 뭐 연령이라든지 소득 이런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소규모의 집단으로 나눠요. 뭐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식으로 소규모 집단으로 나눈다. 세분하고 이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분명히 하는 단계를 시장 세분화 전략. 두 번째는 세분화됐죠? 그러면 하나 정합니다. 뭐 30대 분양시장 이렇게 정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이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수요와 일치되는 집단을 하나 선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표적 시장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겠다. 선정하는 전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을 우리는 타겟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포지션. 자, 주의할 할 건요, 요 P인데, 포지셔닝은 선정을 하면요, 이 선정된 집단에 공급하는 회사는 많아요. 뭐, 대우, 프로지오, 예? 호반, 베르디움, 삼성, 레미안, 현대, 스테트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들 많아요. 동일한. 그래서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공급자들이 있어요. 이때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이 다른 회사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경쟁적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이 마음 속에 자기 회사의 상품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을 우리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요. 이것은 무슨 전략? 차별화 전략.
자, 여기는 자, 우리 마케팅 믹스로도 출제를 하고요. 마케팅 믹스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 P가 네 가지 있다. 네 가지 P가 믹스, 혼합한 전략. 그래서 여러분이 두 용어, 같은 용어인데 어느 용어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데 작년에 요거 출제했어요. 자,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하는 것을 마케팅 믹스인데 작년에 요 네 가지 P 요걸 출제했어요. 프레이스가 있고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프로모션. 자, 여기서 P 요 P가 몇 개다? 네 개다. 주의해야 될 건 요 P 중에 여기 포지셔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P 주의해 두고 요거 작년에 4개 찾아내는 거 출제했어. 플레이스는 유통경로 전략이라고 합니다. 유통경로 전략. 자, 이런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할 수도 있고요.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양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중개업소나 주택금융기관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에 유통경로 전략 우선 중개업소를 한번 내는 걸 한번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전략입니다. 여러분 프로덕트 제품 전략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평면 설계. 요즘 3타입 형태의 아파트 평면 설계 얘기 많이 나오고 또 부대 시설 있죠. 요즘 아파트 안에 부대 시설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무슨 테니스장을 지었다가 요즘 테니스장은 없어지고 골프 연습장을 짓더라고요. 이런 부대 시설, 이런 게 부대 시설. 또 지상에 뭐 한다? 주차장을 이제 안 하죠. 지하로 만들어서 지상에는 어떻게 해요? 실개천,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거나 소규모 공원 등을 설치하는 거. 이것은 제품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 전략이죠. 아파트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도록. 그리고 이 금융기관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금융기관과 연계한 자금 동원 능력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모션은 촉진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4가지가 있죠. 자,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불해서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특히 요즘 아파트 보면 이미지 광고가 많거든요. 자, 광고가 있죠.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또 뭐죠? 홍보가 있고 또 보험 설계사처럼 1:1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도 있고 또 4번째가 뭐가 있다? 판매 촉진 있죠. 판매 촉진. 여러분 우리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뭐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또 여러분 또 투자 설명회 개최를 할 수도 있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판매 촉진 수단이 여러 개 다양합니다. 뭐 여러분 무료로 뭐 샘플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 많이 팔수록 생산 판매원 촉진으로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촉진 수단들이 많습니다. 자, 이 4가지가 프로모션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4가지 P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 갑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보시면은 427페이지인데 여기는 소비자죠. 소비자. 네? 소비자 중시하는 겁니다. 고객이 나오는 거니까 소비자가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여기는 심리적 요인이 나와야 돼. 심리적을 측면을 강조한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여기 나오는 게 아이다의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아이다 이렇게 아이다 앞에 A는요 attention이라고 해요. 이걸 attention 뭐죠? 주의.
끌어서 인터리스트는 뭐죠? 관심을 일으켜야 돼. 그 관심을 디자이어는 뭐를? 욕망을 일으키고 액션, 뭐가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각 단계에 서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여 우리는 마케팅 효과를 뭐한다?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 아이다의 원리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심리 변화의 몇 단계? 4단계. 심리 변화의 4단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관계 마케팅 전략 428페이지 보시면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와 연관돼 있어요. 상표, 브랜드는 상표죠. 뭐 대우, 프루죠, 뭐 이런 식으로. 롯데, 캐슬. 자, 434페이지로 갑니다. 감정평가 이론이죠. 6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단원이 이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6문제 출제하는데 우선 감정평가의 개념이 434페이지에 나오죠. 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오죠.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은 뭐죠? 화폐액입니다. 가액은 화폐액.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시장이 형성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분류 쪽에서 가끔 출제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437페이지 보시면은 이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가 있는데, 자, 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 뭐 독일의 평가위원회 제도라든지 이런 공적 평가고, 이런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인평가라고 하죠. 공인평가. 자, 그리고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가 있죠. 자, 감정평가 의뢰인은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필수적 평가인데, 자, 여러분 법원의 경매물건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신문 공고를 통해서 매각이 돼야 돼요. 필수적 평가, 법원의 경매물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임의적 평가는 이 감정평가 의뢰인 자유로운 임의 의사에 행해지는 평가인데, 여러분 담보대출 받고 싶다, 이때 담보물건 평가, 요거 뭐다? 임의적 평가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목적인데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평가. 자, 여러분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 시에 보상평가, 이런 것은 공익평가입니다. 그러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평가. 여러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뭐 이런 것은 사익평가라고 하죠. 자, 그리고 법정평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 뭐 공시지가 평가라든지 토지 거래 규제에 따른 평가, 개발 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한 평가, 이런 것은 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그리고 평가 주체 수에 따른 건데,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평가하면 단독평가, 그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는 합의제 평가라고 해요. 자, 그리고 감정평가 수준에 따라 비전문가인 본인이 직접,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직접 평가하는 건 1차,
전문성이 가장 낮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이 한다. 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이건 2차 수준의 평가. 3차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3차 수준의 평가로서 가장 전문성이 높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건 이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를 많이 출제하는데, 현재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환경, 불법 점유되어 있느냐, 점유, 제한 물건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라고.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그 법 조문이 또 출제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 관련 규칙 제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인데, 자, 그 1항 보세요. 1항 보시면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이걸 우리 2번 출제했는데 거기 보니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공법상 밑줄. 그럼 시험에는요 또 공사법상 이렇게 출제합니다. 공법상이라는 걸 주의해 두고 2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1항, 2항 정도는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과거로 가는 거 뭐죠?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상의 분쟁이 있을 때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과거로 가는 건 무슨 평가? 소급평가라. 소급평가. 자, 미래로 갑니다.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해요. 자, 1년 뒤에 도래가 확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좀 해야 되겠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 우리 투자의 타당성 평가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 기한부 평가예요. 근데 미래는 미래인데, 자, 미래는 미래인데 이번은 뭐죠?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다. 미래. 자,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증감가, 가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행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인데, 이때 여기서 조건은 실현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하죠? 이건 안 돼요. 자, 실현 가능하고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돼. 불법하면 안 돼.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은 어때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여러분, 선거 가까이 오면 꼭 이 얘기 나와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막 나오잖아요. 이때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해제하는 것도 봤잖아요. 가능하죠? 예? 가능해요. 그 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를 하잖아요. 합법성을 띠고 있어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전제로 한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해서 내 토지 가격 얼마냐, 이걸 평가하고자 할 때는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를 이용한다. 이게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하면 가치가 오르죠. 개발 전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로 해서 내 토지 가격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할 때 많이 하죠. 자, 조건부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40페이지 보시면은 평가사의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
자, 여기 우리 한국감정원이 없어졌어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부동산원에 속해 있는 감정평가사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된 물건을 평가한다. 이것은 뭐죠? 참모평가입니다. 자, 수시적 평가는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업단지 조성과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는 평가를 우리는 수시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조건에 따른 분류인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자,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우리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에 적용을 해요. 우선 토지와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부동산. 자, 우선 평가는 뭐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토지를 하고자 해요. 이런 평가는 뭐를? 토지를 해요. 토지. 자, 이렇게 평가 대상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 봐. 없다 본다는 것은 건물이 현재 있는데 없다고 본다. 건물에 뭐를? 철거를 전제를. 건물이 현재 있는데 건물이 없다. 철거를 전제로 해서 철거를 전제로 하면 건물이 없네요.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를 뭐죠? 낮이죠. 토지를 낮이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그걸 독립평가라고 해요. 독립평가. 자, 이번은 토지 위에 건물인데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 여러분 건물이 있는 상태 토지를 평가하는 거. 건물이 있는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건부지. 예?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일반적으로 어디가 비쌀 것 같아? 낮이가 비싸겠죠? 네, 낮이가. 예? 그러면 여기가 더 비싸요. 왜?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 감가를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싸요. 평가는. 요건 무슨 평가? 요거는 부분평가라고 해요. 부분평가. 위에는 독립평가, 밑에는 부분평가. 자, 여러분 교재 441페이지 보시면은 자,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자, 여러분 30회 시험에 뭐 보시면은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항과 사망. 여기 좀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 관한 규칙 제7조죠. 제7조에 의해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그 1항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거든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 그래서 1항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고 2항, 4항은 우리가 거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잖아요. 그 중에서 요 법조문은 요 2번과 3번이 법조문은 많이 출제한다. 자, 2항 볼까요? 2항 보면은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토지, 건물 뭐 얘기죠. 둘 이상. 근데 여기가 아니라 하나는 뭐죠? 구분평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도로에 인접한 1필의 토지 하나의 물건이에요. 1필의 토지 하나의 물건인데 도로의 전면 부분은 상업용으로 이용됐고 도로의 후면 부분은 뭘로?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은 어디가 비싸요? 상업용이 비싸죠. 가치가 달라요. 이때 현저한 가치 차이가 있으면은 상업용, 주거용 하나의 물건이지만 구분해서 평가한다. 하나의 물건, 필지지만. 자, 구분평가. 자, 그 사항은 부분.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때는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한다.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 얘기죠. 자, 일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이 일부분이, 이 부분이 도시, 계획, 시설 같은 데 저촉이 돼요. 저촉이 돼서 수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을 할 때 뭐를 해줘야죠? 우리가 보상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어느 걸 기준? 이 전체. 요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이게 부분평가. 부분평가. 19회, 22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요거 두 개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법조문이. 우리가 30회 시험 2년 전에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법조문, 요 2항, 3항이 있죠. 요 두 지문이, 법조문이 시험에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배울 때, 법조문 배울 때 지금 6조 배웠거든요. 아까 감정평가 관한 규칙 제6조, 현황 기준 원칙, 1항, 2항 좀 알아두시고, 여기 제7조 또 우선 봐두셔야 됩니다. 법조문에서 매년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봐두시고, 자, 우리 다음 주에 442페이지에 부동산 가치 이론, 우리 경제 이론을 영장시킨 가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